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전한 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2019년의 어떤 부동산 흐름 자체의 전망이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립니다. 지금 현재 방송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해서 부동산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 여태까지 그 고민을 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글쎄요, 이제 2019년이 도래했죠.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그 패러다임이 현재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어떤 그 인프라의 구축, 이쪽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대비해서 또 고령화를 대비해서 현재 좀 어떻게 보면 또 소득에 대한 어떤 그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현재 국토 종합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투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불안 심리가 조성된 아파트 투자 대신 오피스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체제인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1년간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7년 대비 5.51% 상승했으며 거래된 물량만 18만 7,498건에 달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2019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019년 이후부터는 기존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2018년 하면 일단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강화, 또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향의 어떤 큰 축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국토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국토종합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이 국토종합계획 1차부터 4차까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좀 4차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1970년대부터 이 10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국토 개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어 자체를 이 종합계획으로 좀 바꿨죠. 과거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 4차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주기로 해서 2번 정도의 또 수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 4차 국토 종합 계획이 이제 올해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또 구체적인 단위별로 해서 개발 계획을 잡아난 연구 과제들을 현재 지금 국민의 어떤 청취라든가 의견 청취를 현재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 5차 국토 종합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을 좀 마련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과거에는 이게 중앙 집중식이었다는 것을 현재는 이 분권적이고 이 자율적인 규제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연구 과제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장 전략 자체가 수출과 제조 중심의 어떤 성장을 모멘텀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서비스 부분과 이 소득 주도형으로 나가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내용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에 대한 어떤 그 도표, 선진국에 대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지향점을 현재 좀 밟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현재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크게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5차 종합계획, 즉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종합계획은 소득 주도형과 이 서비스형으로, 즉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개발계획, 이 연구과제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인프라 자체를 좀 보게 되면 항만이라든가 큰 교통, 또 도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SOC 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과 생활 공간을 연결시키는 소위 말하면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편의적인 공간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마련해 내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C 사업 자체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기존에 있는 큰 어떤 그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뭐 KTX에 대한 연결 노선이라든가 또 GTX에 대한 연결 노선이라든가 또 서해와 남해로 연결되는 복순열차 사업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현재 지금 이 SOC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진행될 이 비용 자체의 예산 편성이 약 한 25조 원을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중심, 또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 생활형 인프라 시설이 꾸준하게 좀 들어갈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토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1차하고 4차 종합계획에서는 이 대륙과가 단절된 소위 말하면 이 한반도가 하나의 단절된 섬 요 안에서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이것을 서해 축과 동해 축을 만들고요. 이 동해 축은 또 러시아와 또 연결되고 이 서해 쪽은 또 중국과 연결돼서 이 서해 쪽에 있는 인프라 시설, 또 동해 쪽에 있는 인프라 시설을 같이 다 끌어오는 큰 축을 좀 틀을 앞으로도 좀 만들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어떤 그 구성 요소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떤 진행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 정치 사회적 부분에서 기존에는 이제 중앙 집약적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으로 앞으로는 진행될 방향이 그런 축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KTX역의 어떤 기점, 또 GTX의 어떤 광역화, 이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예타 면제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 과거에 이제 지방과 지방 간에 또 예산이 많은 지역과 예산이 적은 지역의 지방 간에 어떤 그 도로라든가 교통에 대한 예타가 상당히 좀 많이 안 나와서 어떤 그 실행시킬 수 없었던 도로와 교통을 이 예타 면제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방 간의 어떤 균형 또 재정 사업을 좀 투입해서 지방 간의 어떤 분권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어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어떤 그 초입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인구에 대한 어떤 구성 비율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구성에 대한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고령화에 따른 이 주택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죠. 이게 이제 2030년 정도의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많아질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500만 명 정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좀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2030년 정도가 가게 되면 약 한 1,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30% 정도가 고령화 인구에 이제 뛰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좀 크게 떨어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뭐 일본하고도 지금 현재 좀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의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비율,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비율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비율 또 부동산의 어떤 수익 가치 또 그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주택의 유형과 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주택 유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 인구에도 어떤 그 상당히 속도가 상당히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비율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있지만 그게 앞으로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 비관론자 그런 것을 비교를 한다면 부동산을 좀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택에 대한 그 연금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주택연금제도를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주거에 대한 안정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방 가격을 팔거나 뭐 아파트를 팔거나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중요 부분 자체가 연금제도에 대한 활성화 지속이라든가 청년가구 주택 수요 악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증가세 자체는 둔화될 그런 예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소형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서류 형성이 좀 약간 바뀝니다. 이제 그 과거에는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에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다고 한다면 현재 1, 2인 가구, 청년층만 1, 2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령에 대한 1, 2인 가구에 대한 증가 비율도 앞으로도 크게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그 대형 평형대의 어떤 비율보다는 중소형대의 비율이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앞으로도 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임대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가 임대 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가 앞으로도 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전세 수요자에 대한 비율이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높지만 앞으로는 이 어떤 그 월세 수익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앞으로도 또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또 증가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 자체는 역시 이 중장년층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 중장년층의 어떤 다주택자 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통한 즉 월세를 받는 이 안정적인 임대 시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어떤 하락 또 대신에 뭐냐면 월세 시장에 대한 월세 상승분에 대한 하락을 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 시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비율이 이 역세권 지역 중심 또 수도권 지역의 어떤 그 자족 중심 자족이 되어져 있는 직장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의 월세 중심의 어떤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생활권역 중심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최근에 발표된 이 3기 신도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안에 현재 기존에 있었던 1기 신도시와 또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2기 신도시 그 사이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3기 신도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좀 보입니다. 이 현재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 과천 쪽입니다. 또 하나는 하남 쪽, 또 이제 남양주 왕수 쪽 주변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1기하고 2기 신도시는 이 베드타운화 시켜서 주변에 이제 초중고를 집어넣고 주변에 여건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편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 3기 신도시의 특징 자체는 인천 계양에서 보시다시피 이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테크노밸리 즉 자족 기능의 중심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현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의시설 또 어떤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하나를 더 해놓은 겁니다. 더하기 하나를 해서 어떤 그 자족 기능 안에서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도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역별로 이 광역별로 해서 자족 기능을 만든다는 것이 이 3기 신도시 안에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이 과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평촌이라든가 안양 쪽 주변 지역에 이 구상권에서 만들어지는 또 현재 지금 과천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보타운 또 평촌 쪽 주변 지역에 이 스마트 시티와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하남과 이 남양주 왕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이제 그 다산이라든가 이 별내 쪽 주변 지역을 같이 어우러서 이제 하나의 큰 틀의 어떤 자족 기능을 만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 GTX B 노선이라든가 이 C 노선 또 이 A 노선 자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에 광역화되어져 있는 부분, 이 거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이제 단축시킨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단축, 즉 GTX B 노선이라든가 이 KTX 역 자체를 이 거점화시키고 광역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집어넣어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단축을 이제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자족 기능의 중심에 거점화 또 광역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자족 기능을 하나 더 넣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어떤 자족과 어떤 그 생활과 주거 편의를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서해안의 어떤 서해안 벨트와 동해안 벨트 또 남해선 벨트 또 중간에 이제 관광지 벨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안에 놓고요. 또 이제 KTX 노선이라든가 또 이제 복선 전철을 넣어서 이 지방 간의 어떤 불균형을 재정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도선 면제를 지방 간의 어떤 그 도로라든가 철도를 면제를 시켜줬고요. 이게 202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광역화되는 부분 또 거점화되는 부분에 그 뭐랄까요 자족 기능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또 수익의 안정성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 국토 종합 계획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눈이 띄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실패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